어두운 골목길이나 지하 주차장을 거닐 때 두려움에 발걸음을 재촉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교통사고나 재난재해 그리고 성폭력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지역은 얼마나 안전한지 알아볼 수 있는 지역 안전지수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송 교수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역 안전지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런 조사를 해서 평가하는지 몰랐던 시민들도 있지 싶습니다. 네,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안전부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여주기 위한 등급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지역별 안전 수준이나 안전 의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안전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전국 단위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발표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그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1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급이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등급이 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별도의 조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전년도까지 이제 공식 집계된 통계들을 시군구 단위에서까지 이제 집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점수화를 시키는데요. 네네. 이제 각 6개 분야별로 따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결과라든지 이제 주로 건수라든지 사망자 수가 되겠죠. 그런 거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지표화해서 각 지표 점수를 합산한 총합을 가지고 절대 점수를 매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시도나 시군 그 여건들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규모가 비슷한 지역끼리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비교한 등급을 매기는데 거기서 이제 1에서 5등급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순서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안전 이 등급 자체는 상대평가하는 방식이기는 한데요. 도시와 농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 시군구 따로 이제 광역시 단위, 도 단위, 그리고 시 단위, 군 단위, 그리고 자치구 단위로 해가지고 5개 구역으로 나눠서 비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은 10%, 2등급이 25%, 3등급은 30% 이런 식으로 해서 급간 차이를 두는데요. 광역시도를 예로 들어 드린다면은 이제 전국에 광역시가 8개 있고 광역도 단위가 9개가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1등급과 5등급은 각각 한 곳씩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전국에서 1등급은 우리 도 단위 수준으로 본다면 이제 한 곳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받기가 쉽지 않겠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항목들을 조사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6개 분야를 조사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자연재난을 제외하고 주요한 사고들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분야를 보는데요. 세부적인 산출 지표는 사실 위해 요인과 취약 요인, 경감 수준, 그리고 의식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위해 지표는 사망자 수나 발생 건수 같은 결과 지표를 말하는 거고요. 취약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어진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 인구 수라든지 이제 취약한 장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경감 지표의 경우에는 취약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의 결과물, CCTV 설치 대수라던가 아니면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의 수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의식 지표는 말 그대로 이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죠. 위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나, 교육은 얼마나 받고 있고, 혹은 음주 운전하거나 또는 안전벨트 착용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뭔가 이제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자체도 그럼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가 이제 등급 결과를 받게 되면 이
단순하게 이제 뭐 사고 건수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원인은 조금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사고 발생 수준만 낮춘다라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원인이나 문제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당뇨 유병률이 있다, 당뇨병 인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손 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식이요법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네, 혹시 필요하다면 뭐 약을 드시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맞춤형 진단의 해결 방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사망자 수가 얼만큼이다라는 것보다도 사고 원인이 차대차 사고인지 차대 사람 사고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뭐 보행 중에 사고다 한다면 무단횡단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횡단보도 위치를 옮긴다거나 혹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곳에 이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 지점이다라고 현수막을 붙여서 좀 알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진단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등급의 역할이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개선 사업들을 하는 것이 또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안전 지수가 광역 자치단체 지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초 자치단체 지수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전체의 지역 안전 지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1등급은 없어요. 네, 1등급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뭐 2, 3등급, 4등급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6개 중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의 경우에는 3등급이고요. 생활안전과 감염병의 경우에는 2등급이고 자살이 4등급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2024년 이제 12월 발표된 그 등급의 경우에 이렇게 됐고요. 꾸준히 이제 추세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전 것들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화재의 경우에는 뭐 21년에 2등급이었다가 이후에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3등급을 지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범죄의 경우에는 4등급에서 이제 한 등급 상승해서 3등급을 이제 지속 유지를 하고 있고 생활안전의 경우에는 이번에 2등급이었다고는 하는데 3등급과 2등급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급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자살의 경우에는 2등급이었다가 이제 4등급으로 좀 떨어진 걸로 보이고 감염병의 경우에는 21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 이제 4등급이었다가 지속적으로 앞뒤 다 이제 2등급 정도를 유지해요. 그래서 감염병의 경우에는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 인자가 많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좀 세세하게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교통사고가 먼저 3등급을 받았어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좀 미친 걸까요? 이 등급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소들 가운데 네. 사고 발생 결과가 사실은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인구 10,000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숫자가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저감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였었거든요. 사망자 수 자체는 충북도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에서 비교를 해볼 때도 평균보다는 이제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관리는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추가적인 관리 요인이라든지 의식의 부분들에 좀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단속 CCTV의 경우에 지금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숫자가 적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데 대한 시설 투자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안전벨트 착용률 같은 거 조금 낮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의식지표 높이기 위한 주민들 홍보나 캠페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참 다행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화재인데요. 최근에 영남 지역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역 안전지수는 3등급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그 충북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관리 여건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사망자 수 편차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빅 이벤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네네. 것들은. 하지만 이제 노후 건축물이 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창고나 운송 관련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업체 수가 증가한다는 점은 화재 발생했을 때 취약한 환경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경우에 이제 화재 등급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산 투입이 좀 적은 것이 지속되는 게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 정책 예산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조금 적고요. 이런 것들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누적된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등급 상황도 좋은 전망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소방청이 주관하고 있는 소방안전 교육 이런 숫자들도 좀 낮게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예산 투자가 적다는 것은 관심이 좀 그만큼 좀 낮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좀 관심과 투자가 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범죄인데요. 범죄 역시 3등급입니다. 범죄로부터도 완전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는 안전한데라고 네네. 여기실 수는 있어요. 감각적으로는. 근데 범죄의 경우에는 인구 10,000명당 그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시도 평균보다는 범죄 발생 건수가 이제 높은 것은 아닌데 추세적으로도 본다면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력범죄 우발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집객시설이나 혹은 주점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과도 연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음주와의 관련성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경감 요인이 되는 것 중에 자율방범대원 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 안전도 평가를 하는데 관심 많으실 겁니다. 생활 안전 지수는 전년보다는 좀 올라갔어요. 네, 네. 작년보다는 좋아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등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은 등급상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들이 이제 119 구조구급 건수를 가지고 생활안전 지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그 외에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재해와 연관성도 굉장히 높아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데 사고 유형들을 구분해서 사고 발생하는 대상이나 장소 기반해서 사회복지나 산업재해에 연관한 그런 연계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충북의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자살률 사실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강원, 충남, 충북이 사실은 최하위권을 항상 기록하고 있어서 자살률 전국 2, 3위 수준 지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의 전체적인 지역 안전지수를 살펴봤고요.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지역의 안전지수 지역별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양말 신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벗고 주무십니까?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양말을 신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몸의 다른 부분을 식혀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숙면에는 양말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